14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럼 부합이란 말이 나왔다. 그럼 부합이란 건 뭐다? 부합은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독립성이 없다. 자, 두 번째는요,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이다. 또는요, 물건의 일부이다. 물건의 일부. 그 다음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합은 두 가지가 있어. 부동산 애의 부합이 있고요, 동상 간의 부합이 있다 이란 말이죠. 자, 보시면 1번 건물하고 토지는 전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죠.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라고 몇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토지에 대한 매매가 해제되죠. 그럼 건물의 매수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서로가 별개니까요.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틀렸어요. 자, 또 한 가지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토지는 경락을 받을 수가 없어. 토지와 건물은 별개니까. 정당한 권원이죠. 그러면 정당한 권원이라는 것은 뭐 지상권이든 전세권 이런 걸 얘기하죠.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이죠. 여러분, 이것은 농작물은 무단으로 경작해도 누구 것이다? 경작자 거죠. 정당한 권이면 당연히 경작자 것이죠. 알겠죠? 토지에 부합한다. 틀렸죠? 뭐가 토지에 부합할 수 있죠? 식목이죠. 여러분, 식목이 사용대차. 사용대차에 의해서 식목을 했다. 그럼 이거 누구 거죠? 사용차죠. 전번주 30회 때 시험이 났죠? 자, 무단으로 식목했다. 무단으로 식목을 했다. 그럼 이건 뭐다? 토지에 뭐 한다? 부합. 토지에 부합하니까 토지 소유자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농작물은 언제나 누구 것이다? 경작자 소유다. 경작자 소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3번은요,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죠. 이런 봐봐. 중요한 것은 증축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요 경매에 따라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저당권의 효력은 첫 번째,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뭐를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 여부를 뭐라고? 불문하고,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경매 목적물. 경매 목록에 기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어디에 미친다? 어디에 미쳐? 부합물과 종물에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중축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합이란 말이 중요하죠. 부합된 중축이죠.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아도 여기 매수인 누구죠? 경락인이죠. 경락인이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알겠죠? 자, 4번은요, 토지 임차인의 승낙말마다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죠. 임차 토지 나무 심을 때 그걸 누구죠? 전차인이죠. 그럼 여기 임차인의 승낙만 받았다. 그럼 누구의 승낙이 없다? 임대인의 승낙이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적법점이다, 불법점이다? 불법점이죠. 임대인 입장에 보면 불법점이에요. 임차인한테만 승낙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전대를 주려면 누구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누구의 승낙만 받았어? 임차인의 승낙만 받았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임대인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토지 소유자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는 임대인이죠. 임대인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자, 5번은요,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요구된 자재. 우리가 이거요 30회 때 똑같이 나왔죠. 29회 30회 연속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때 30회 때를 뭐가 나왔죠? 시멘트가 나왔었죠. 시멘트. 알겠죠? 자, 봐봐요.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건 매수인이 뭐냐면, 매수인은요 수급인이고요, 이 제3자가 누구냐? 도급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누가? 건물주죠. 건물주고요, 이 사람 건축업자죠. 건축업자. 그래서 이 제3자가요 이 사람한테 건물을 좀 져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 매수인이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 이거 뭐죠? 이건 시멘트죠. 이 시멘트가 여기가 갑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의 것인데요. 이 매수인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병이라는 사람의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다 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갑의 것이 원래, 우리가 소유권이 유보됐단 말은 돈을 줘야지 너 것이고 돈 주기 전까지는 내 것이다 이 말이죠. 갑이. 그래 소유권을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을한테 이제 시멘트를 준 거죠. 알겠죠? 근데 을이요, 그 시멘트를 가지고 와서 병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 봐요, 시멘트는 모래하고 섞여서 건물을 지어버리죠. 그럼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멘트를 뭐라 한다? 부합이 됐다고 하죠. 알겠죠? 그런데요, 매도인은 선이 뭐가 실의 제3자죠? 팔려고 하냐? 제3자가 선이 뭐가 실이죠? 그럼 여기서 뭐 한다? 시멘트에 대해서 뭘 한다? 선이 취득한 것으로 봐버려. 선이 취득. 그러니까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30회 때는 뭐가 나왔냐면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냐 안 하냐 이렇게 나왔죠. 알겠죠? 그런데요,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을 하고, 만약에 제3자가 그것이 갑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갑은요,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건물을 지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병은요, 그 사실 알아 몰라? 모르고, 누구 건 줄 알고 을의 것인 줄 믿고, 알겠죠? 건물을 짓고 돈을 을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멘트에 대해서는 선이 취득하죠. 그러니까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들은 보상 의무가 없다. 선이 취득하고 똑같으니까 보상 의무가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옳은 것은 몇 번이죠? 자, 51번이요. 51번 정답은요, 4번이다. 이런 말, 4번.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5번은 우리가 이제 29하고 30회하고 연속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의 시멘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내가 그걸 알아 몰라. 내가 건물주는 그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누구한테만 돈을 준다? 건축원 사람한테만, 또 을한테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멘트는요, 뭐다? 자재는 건물에 부합되고, 내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나는 그 건물, 시멘트에서 나는 선의 취득으로 간주가 돼서 보상 의무가 있어 없어? 없고, 그럼 매도인 갑은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 매수인 을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52번 법정지상권이죠.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밑도 끝도 없죠. 자, 봐봐. 우리가 이때 법정지상권은 저당 목적물이라 돼 있죠? 이 저당 목적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366조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자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366조가 뭐냐? 그건 저당권이에요. 이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요, 그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당사자의 약정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 이렇게. 강행 규정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에 위반된다? 강행 규정에 위반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됐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66조란 말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 이번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제3자는 건물과 함께 지상권을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자, 지금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고요,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죠. 토지와 건물이 일정한데요, 동일한데 을이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요, 이 저당권에 의해서 이미 경매가 되죠. 이미 경매가 돼가지고요, 이 토지는요 병이 경락을 받고요, 건물은 여전히 누구죠? 갑이잖아요. 그러면 갑으로 똑같았다가요, 나중에 경매를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나중에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요, 이 병의 땅이에요. 갑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에게 인정되는 게 바로 뭐냐면 법정지상권이란 말이죠. 법정지상권. 이 법정지상권은, 법정이라는 것은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뭐를 할 때는 처분하려면 먼저 뭐 한 후에요? 등기한 후에 처분해야, 등기한 후에 처분해야죠. 그런데 여기서요,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이렇게 정한테 넘겼죠. 정한테. 그럼 정은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토지 소유자 누구죠? 병이죠. 병이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 지상권자는 갑이냐 정이냐, 이게 이제 문제죠. 지상권자가. 만약에요, 여기서 미등기다. 지상권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자인 갑이요,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난 후에 처분해야 되는데 등기를 아직 하기 전이다. 등기를 아직 하기 전이면 갑이 여전히 지상권자고, 갑 앞으로 등기했다가 정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정이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정이 지상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알겠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 병 있죠? 병의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요, 여기 이 갑이요, 내 앞으로 지상권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 그럼 지상권 등기가 됐죠? 그럼 이것을요, 갑이 정한테 팔면서 그래서 정한테요,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이렇게 이전 등기. 그러면 이때서야 정이 지상권자가 돼. 그런데 아직 갑이 등기를 하지 않고 정한테도 등기가 없다. 그러면 정은 지상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지상권자다? 종전의 지상권자. 종전의 지상권자가 지상권자다,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예요. 건물을 양도했죠. 건물을. 제3자는 정이죠. 정은 건물과 함께 틀렸어요. 건물은 등기하면 소유자지만 법정 지상권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지상권자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를 받아야. 그래서 법정 지상권을 함께 당연히 취득한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취득한 것이 아니고 뭘 해야지? 이전 등기를 해야만이 취득한다. 이전 등기를 해야. 당연히가 아니고. 아시겠죠? 자, 이번은요,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뭐를 마쳐야?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그럼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이게 잘 봐. 이게 지금 판례란 말이죠. 여기 지상권 등기를 마쳤죠.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을 산 사람이 지상권 등기를 마쳤죠. 그럼 이 사람 누가 되죠? 지상권자가 되죠. 지상권자니까 어떻게 돼요? 양도인의 갱신청권을, 지상권 갱신청권을 대위행사가 아니고 직접 행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상권 등기가 없으면 대위 행사하고, 지상권 등기가 있으면 자기가 지상권자잖아요. 지상권자니까 직접 갱신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여기 봐봐.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 지상권 등기요. 지상권 등기가 했느냐? 지상권 등기를 했다. 지상권 등기가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직접 뭐라고? 갱신을 청구하고. 알겠죠? 지상권 등기를 안 했다. 지상권 등기가 지금 없다 이 말이죠. 안 했다. 그러면 뭘 한다? 그것은 누굴요? 양도인을 지상권 양도인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한다. 대위해서 청구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그랬죠.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이 말은 지상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위 행사한다, 직접 행사한다, 직접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상권자인데 누구를 대신해서 해요? 4번요.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이 경매가 됐다.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여부를 따진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우리가요,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이 경매가 되면 매각대금 완납시 OX, 우리는 그냥 법정지상권 그러면 366조를 얘기해요.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알겠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다시 봐봐.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되게 간단해. 법정지상권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중요한 게 뭐냐?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 1번. 그리고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에,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을 잡는다. 저당권 이게 2번 저당권 잡는 것이. 그러고 나서 3번 뭐에 의해서? 경매. 이미 경매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한다? 달라진다.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때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갑에게 인정되는 게 바로 지상권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아니, 안다고 얘기를 좀 얼굴을 좀 표정을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지상권 되게 간단해. 법정지상권은요,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1번. 두 번째, 그러고 나서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다. 2번.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법정 지상권이다. 그럼 우리가요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목적이죠. 알죠? 남의 토지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지상권은 어떻게 한다? 법제한권 성립되려면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 4번 틀렸죠. 5번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죠.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시행되면, 자 이제 잘 봐. 자 재밌는 말은요, 여기 지금 이 건물이 있고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있죠. 그런데 이 건물이요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럼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누가요? 정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겠네요. 정이. 알겠죠? 정이 경락 받겠네. 그러면 이 지상권을 누가 받아요? 정이 경락 받아. 뭐 없이? 등기 없이. 아까는 양도죠. 양도는 매매라는 거예요.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법정 지상권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양도할 때는, 매매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경매는 187조. 그러니까 우리가 187조에 의해서 등기를 하지 않는 건 4가지. 뭐가 있어? 그런 것이 있죠. 4가지. 다 알죠?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뭐다? 상석, 해사병, 포괄 유정, 상속. 두 번째 경매, 공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 공용징수. 네 번째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다시 상속, 해사병, 포괄 유정. 두 번째 경매, 공매. 세 번째 공용징수, 수용. 네 번째 형성 판결. 그러니까 경매는 187조에서 권리가 변동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경매가 됐어.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 지상권이 종된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동시에 지상권도 경락을 받아. 등기한다 안 한다? 없이. 등기 없이. 경매에 의하면 등기 없이 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같이 경락을 받아. 만약에 저기에요 임차권이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임차권도 같이 경락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지금은 지상권이 있죠? 등기 없이 지상권도 경락을 받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에는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뭐를 취득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뭐를 취득한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자 여기요 등기를 해야. OX 어디가 틀렸어? 등기를 해야. 거기가 틀렸다고. 뭐 없이? 등기 없이. 만약에 경매 가지고 양도면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법진상권 취득할 때는 등기 없어도 되는데 양도할 때는 등기를 해야. 아시겠죠? 그렇게. 자 52번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자 53번은요 등기죠. 1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봐봐. 그럼 등기 원인이 뭐예요? 이 말을 알아야지. 오케이. 등기 원인은 원인이랑 선 계약이죠. 그럼 무슨 계약을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법률 요건은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원인행위라고 하죠. 원인행위. 그래서 그럼요 원인이라는 것은 무슨 계약, 매매 교환 증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요 중간생략 등기 한번 볼까요? 중간생략 등기는 갑이요 을하고 계약하고요, 을이 또 병하고 계약을 했어요. 원래는 갑에서 을 앞으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를 가야 되는데요, 편의상 세 사람의 합의로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알죠?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면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가 계약했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한 거지. 편의상 등기를 갑에서 병으로 할 뿐이지 갑과 병 간에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요,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요 무효 등기 유용이죠. 무효 등기 유용은 표제부 등기의 유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갑구 을구의 유용이 있죠. 갑구 을구. 표제부 등기 유용은 안 되고요, 갑구 을구는 유용할 수 있죠. 그런데 누가 없애야 돼요? 누가? 이해 관계인.
이해 관계인이 없어야 돼. 그래서 표제부는 유용을 못해. 표제부는. 여러분, 우리가요, 까만 것하고 하얀 것하고는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까만 것을 하얗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구우 건물하고 신축 건물하고 있는데, 구우 건물, 옛날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다시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고 나서 옛날 등기부를 그냥 이 새로운 건물의 등기부로 쓰자는 거예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표제부는 사실에 관한 거잖아요. 옛날 건물은 낡아서 철거되고 없는 것이고, 이건 새롭게 생성된 건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를 유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요, 마친 전세권 등기, 전세권 등기는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럼 우리가 전세권이 뭐예요? 전세권? 전세권을 알면 되죠.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합의 플러스 전세금 지급 플러스 등기, 이 세 가지가 전세권이에요. 알죠? 목적물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야. 이사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골에서요, 이러면 어떡하죠?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뭐 학교로 간다 그러면 3월 5일날 계약을 한다. 계약을 하면 3월 5일날 방을 구하러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요? 1월 30날 건물을 구해가지고 먼저 전세권 등기를 하죠. 그리고 존속기간 언제부터 하기로 한다? 3월 5일부터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등기는 언제 하고? 1월 30날 하고. 그럼 언제부터 전세권 등기를 소유력이 있다? 1월 30날부터. 1월 30날. 그럼 만약에요, 후순위는요, 후순위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보다 건물이 10억짜리예요. 전세가 3억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후순위가 들어올 때는 건물이 10억짜리인데 전세권자가 일본으로 3억을 가져가겠구나. 그걸 알아야 몰라야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는 공시적 기능,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줄 때 돈을 좀 적게 빌려줘야죠. 알죠? 10억짜리 해가지고 8억을, 7억을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은 공시 기능, 공시적, 등기라고 하는 공시적 기능에 의해서 이미 누구에게나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전세권 설정 등기도 그것은요, 유효이다.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면 유효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무효이다. 틀렸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로도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했네요. 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요, 신축한 건물의 양도인의 동의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했는데 이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이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가 아니고 보존 등기가요, 원래 이걸 갑이 신축을 했죠? 갑이 신축을 해가지고요, 갑이 을하고 매매를 했죠? 매매를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누가 등기해야 되죠? 1번으로 갑이, 2번으로 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등기하지 않고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한다? 야, 너가 그냥 1번 너가 그냥 등기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1번 등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 생략이 됐지. 이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모두 생략 등기라 가지고 이걸 중간 생략 등기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등기는 유효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자,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 갑이죠. 최초 매도인 갑은 이 말이죠. 그와 거래를 한 매수인 누구죠? 을이죠. 을하고요,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누구죠? 병이죠. 병 명의로의 등기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당연히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죠. 자, 봐봐요. 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을이요,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갑한테 병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런 병한테 등기하려면 돈을 받아야 되겠죠.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을하고 계약했으니까 을한테 대금을 받으면서 등기는 병 앞으로 해줘야 되겠죠. 대금과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죠. 근데 대금 미지급이죠. 중간 매수인 을이 대금을 안 주죠. 나도 그럼 병한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대금과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대금과 등기는 동시 이행 관계이므로 이렇게. 아시겠죠?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죠? 53번의 정답은 3번이죠. 자, 54번이죠. 이런 물권적 청구권도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 물권적 청구권. 알겠죠? 해년마다 나오죠? 자,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방해 제거 비용,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죠. 왜요? 우리가요,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말 속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알죠? 물권 청구는 모두 몇 가지죠? 3가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3가지가 있죠. 이 물권적 청구권 속에 비용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했다. 이건 누구죠? 불법 원인 몇 조가, 우리가 불법은 몇 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103조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죠? 그런 건 불법이에요.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 그럼 이제 불법 원인 급여죠? 불법 원인 급여죠? 이건마다 746조죠? 불법 원인 급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있다 틀렸죠? 뭘 얘기하죠? 첩계약이죠. 남자가 첩인 여자한테요, 아파트를 증여를 했는데 첩계약이 무효로 가니 다시 돌려달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불법 원인 급여,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요, 이게 이제 여러분요, 뭐 때문에 이걸 지금 얘기하냐면 우리가 점유권에 기한 것하고 소유권에 기한 것하고 차이점을 얘기해요. 우리가요, 점유물 반환 청구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어떻게 행사하죠? 첫 번째 뭐가 된다?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침탈. 침탈은 뭐다? 절도하고 강도가 당해야죠. 자, 두 번째는요, 사기라든가 또는요, 임의로 이전에 임의로 양도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3번은요, 3번 몇 년 안에? 1년 안에. 4번이요,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 소송으로 해야 되겠죠. 5번째는요, 특별승계인이죠. 그러면 이 특별승계인은 누구일 때요? 특별승계는 누구일 때? 선의일 때는 반환을 청구 못하고 악의일 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악의일 때만. 이걸 점유물 반환이에요. 점유권에게서 반환을 청구할 때는 특별승계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선일 때는 안 되고 악일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물 반환은요, 소유물 반환 청구잖아요. 소유물. 그럼 소유물 반환은 어떻게 돼요? 소유물 침탈도 되고 사기도 되고 누군가가 내 거를 임의로 가져가도 되고. 1년이란 말은요, 소멸시효에 걸리잖아. 그래서 1년이란 말은 관계없어. 출소기간은 불문해. 반드시 소송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계없어. 소송으로 한다는 것은 재판상 행사한다고 하고,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한다, 재판 외로 행사할 수 있다. 갖다 하시잖아. 중요한 것은 여기죠. 지금 이걸 얘기해. 특별승계인 선이어도 청구할 수 있고 악이어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은 선이 악이는 안 따져.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는 그랬죠. 소유자는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 이 사람은 뭐로 분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못한다 틀렸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이것이 점유물과 소유물에 관한 차이점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헷갈리라고 이제 문제 내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점유권에 기해서는 특별 승계인이 선일 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알죠?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4번은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죠. 방해 제거. 자, 봐봐. 방해 제거란 말이 무슨 말이죠? 방해 제거는 현재가 방해가 진행 중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해 결과 종료가 된 종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해요? 진행 중일 때를 얘기하고, 방해가 종료되면은 방해 제거란 말이 없죠. 그건 손해배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방해 제거 조건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알겠죠? 현재 계속, 이 말이 중요하죠. 방해 행위의 원인과 함께, 여러분 여기 방해 원인 여기까지만 딱 끊어야 돼. 여기 방해 결과 제거죠. 이것은 뭐다? 손해배상으로 가. 손해배상. 이건 손해배상으로 가는 거라고. 알겠죠? 결과는 손해배상이야. 여기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이것은 해당하는데, 방해 제거가. 방해의 결과의 제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방해의 결과를 뭐라고 한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손해배상 이렇게. 자, 4번은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이렇게 돼 있나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물권 청구권은 누가 행사해요? 물권 청구권은 누가 행사해요? 물권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죠. 현재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 근데 여기는요, 소유권을 상실한다. 다른 말로 뭐다? 종전 소유자다.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 종전 소유자. 이 사람은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안 돼. 현재 소유자가 행사해. 누구한테? 현재 점유자. 현재 점유자에게 행사를 해요. 알겠죠? 자, 54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1번. 54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별것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1번하고요 1번하고 4번이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우리가 방해란 거 뭐냐?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만 계속 하니까 그건 아는데, 읽다 보면 방해 원인하고 방해 결과가 적고 그러면 사실 이것을 읽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었죠 이때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방해 진행 중이다 그럼 방해 제거, 방해 결과다 그럼 뭐 손해배상. 다시 뭐라고? 진행 중 방해 제거, 방해 결과는 손해배상. 알겠죠?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물권의 침해의 실효성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속에는 비용의 문제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고, 비용은 순수한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으로서 다시 청구해야 돼.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속에는 비용이라고 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두 가지를 조금 알면 좋겠죠. 자, 55번 공동 소유가 나왔네요. 자, 1번요. 공유물 분할. 여러분, 공유물 분할은 금지할 수 있죠. 금지 약정 몇 년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 5년의 범위에서 금지 약정할 수 있어. 그리고 갱신할 수 있죠. 갱신은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다. 금지 약정은 5년,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고, 다시 갱신하면 5년이다. 아시겠죠? 자, 합유. 여러분들, 자, 지금 봐. 우리가 이제 공유하고 합유를 보는데요. 여기서 공유하고 합유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합유. 여러분, 공유는요, 공유 지분 처분이 있고요. 합유는요, 합유 지분 처분이 있고요. 여기는요, 공유물 처분이 있고요. 공유물 처분, 여기는요, 합유물 처분이 있단 말이죠. 이 네 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지분 처분은 누가 한다? 공유 지분은 누가 한다? 각자가. 그럼 이 세 가지는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 특히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 합유가 여러분 뭐라고 있죠? 여자분들이요, 여러분 순번개 개모임이죠. 여러분 고기 동창생들 개모임 하는데요, 아무나요 거기에 끼고 싶다 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합유 지분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 합유물 처분은 전원의 동의, 공유물 처분도 전원의 동의. 공유는 소유권의 일종이거든요. 지분의 처분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 어떻게 하면 무슨 동의다? 전원. 이런 봐봐. 나는 지금 전원의 동의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어?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안 된다. 처분할 수 없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그 말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들었을 때하고 문제 지문하고 약간 차이점이니까 그것을 이제 빨리 어떻게 습득을 해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처분을 못한다는 말은 반대로 하면 다른 사람의 동의 있으면 가능하네. 다른 사람의 동의를 못한다. 전원의 동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 이런 비법인 사단이라고 했죠. 비법인 사단이 뭐예요? 아까 했었는데 한번 우리가요 먼저 갑하고 을하고를 뭐라 한다? 발기인이라고 하죠. 이 발기인들이 모여서 뭐라 한다? 설립행위를 하죠. 이 설립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그것은 정관 작성이죠. 정관을 작성하고요, 정관을
정관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뭐다?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죠. 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해.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법인이라고 그래. 법인의 경우는 뭐가 있다? 권리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법인의 경우 권리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 법인은 우리 자연인은요 출생을 반드시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요 등기를 했다 그러면 법인이다,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요 설립행위부터 여기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여기요 등기하기 전까지, 이것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설립 중의 법이다. 설립 중의 법인. 이렇게 이 법인이 설립 중의 법인이고, 여기서는 권리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 한다? 권리 능력이 있어 없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법인이다, 아니다? 아직 아니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다, 재단이다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설립 중의 법인이란 말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나 비법인, 사단, 재단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비법인이라는 것은 아직 법인은 아니라는 거지. 아직 그러면 설립 등기는 없다는 거지. 여기 법인 그러면 설립 등기를 해야 돼. 설립 등기요. 그럼 B라고 하는 건 아직 법인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뭐다? 설립 등기 전이다 이 말이죠. 설립 등기 전이면 아직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안 태어났죠.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이런 말 할 수 안 돼. 왜냐하면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누굴 얘기하죠? 교인이죠. 교인이죠. 종중의 종중원이죠. 종중원, 교인이나 종중원은 지분이 있어 없어? 지분이 없죠. 그러니까 단독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단독이니 과반수니 이런 말이 나오려면 지분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뭐가 문제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자기 멋대로 교회 재산을 막 처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뭐 삽시다, 뭐 도와줍시다. 이건 사실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죠. 공동회의라든가 또는요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에서 그 회의하는 회의체들 있잖아요. 거기서 회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당 잘못 건들거나 목사님 잘못 건드리면 죽는 줄 알아요. 알겠죠? 그래서 쉽게 대들어 못 되들어.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알겠죠? 종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요 여러분 교인이라든가 종중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지분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이 있을 때 우리가 단독이다, 과반수다, 전원의 동이다 이런 말 했어. 지분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안 돼. 이 보존행위라든가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먼저 정관이나 또는 뭘 한다? 규약에 따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분행위 할 때는 뭐를 하고? 사원총회 결의에 따른 것이에요. 알겠죠? 정관이나 규약, 그게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합의자 1인이 사망하죠? 합의자. 우리가 합의의 경우는요, 이런 계모임 봐봐. 엄마 계모에서 엄마가 죽었어요? 자녀가요 엄마를 상속해서 엄마 친구들하고 가서요 라이트 가서 춤출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딱 보면 알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그 집안을 포괄 쓴 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요 합의는 뭐냐면 여자들 계모임 또는 공동사업이죠. 그런데 언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공동사업이요. 아버지가요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사업을 하다가 약속을 했죠. 우리가 죽으면 이거 자식들한테 이거 물려주자.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요 특별한 사정이 뭐죠? 합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있으면 없는 한 상속을 못 한다니까. 반대로 하면 약정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안 돼. 그런데 합의가 있으면 상속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합의가 뭐고 총리는 뭐예요? 그거 암기해야 되죠? 하나를 알아야 되죠? 합의는 뭐고 총리는 뭐예요? 응? 합의는 뭐고 총리는 뭐냐고. 우리가 합의는 공동사업 뭘 한다? 이것을 조합이라고 그래. 알겠죠? 공동사업. 총리는 뭐예요? 총리는요 교회라든가 종중이라든가 알겠죠? 이 조합을 말한다. 이것을 합의라고. 합의. 하나를 암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유는 뭐죠? 공유는요 상속재산 같은 것. 알겠죠? 1대1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교회나 종중 같은 것을 총유다. 재산의 소유 형태가.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그러고 나서 공유물이 분할되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설정자포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OX, X. 여러분요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걸 오늘이요 40분부터요 민법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것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거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갑의 지분이요,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이 지분에 여기요, A라고 하는 사람한테 공유 지분은 저당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저당권이요. 1억을 이렇게 빌리고요. 그런데 이 지분이라는 것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거든요.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그럼 이 저당권도 지분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불가분성이라고 그래. 불가분성이라고 해가지고 1억 전부를 뭐 할 때까지?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어디요? 공유물 어디 위에? 공유물 전부 위에, 이외에 3분의 1 지분 비율로 미치는 거예요. 3분의 1 공유물 전부에 돈 받을 때까지, 전부 변제 받을 때까지. 그런데 이것이요 뭐가 하냐면 변제 전에 분할이 된 거예요. 변제가 되기 전에 분할이 돼가지고 갑이요 3분의 1을 가져가고 을이 3분의 1을 가져온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A라고 하는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A라는 저당권, A의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분할받은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OX 집중된다. OX X 집중된다. 틀렸단 말이죠. 어떻게요? 돈 다 받을 때까지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유물 전부 위에 미친다.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이 분할물 위에 집중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집중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어디에 미친다?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부 위에 어디에 미친다? 3분의 1만큼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지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공동 소유고, 공동 소유는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이론 형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론 형식으로 나오면 좀 더 어려울 수 있고요.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오죠. 지문 형태로. 그러면 아주 간단해. 사례형 문제 나오면. 아시겠죠? 자, 55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요. 알겠죠? 자, 이러면 강의가 40분부터 강의가 있어가지고요. 나머지는요, 56번부터는 내일 다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내일은 여러분요, 시험을 안 보고 보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문제를요, 다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